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경주 학도병 기록물 전시회가 개막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어제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제74주년 맞이한 날인데요. 네. 어제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어제 뜻깊은 전시회 하나 개막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서 이 경주 학도병 기록물 전시회 개막식을 갖고 8월 31일까지 이 전시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네. 개막식에는 임종식 도교육감을 비롯해서 경북 도의원들 그리고 학도병 출신 생존자 및 유족 또 지역 내 학교장 등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경주 출신 학도병들의 그 어린 날의 희생과 용기에 대한 것들을 좀 기리고자 이렇게 기획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전시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학도병들이 다녔던 학교의 각종 문서라든가 사진 이런 다양한 기록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학도병 생존자들의 6명에 대한 그 구술 인터뷰 영상을 또 함께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도병이 다녔던 그 경주중고, 문화중고, 경주공고의 학적부 그리고 음, 학교의 여러 가지 기록물들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올해 처음으로 이 경주 학도병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주에 그 한국전쟁 때 어림잡아 한 500여 명이 넘는 학도병들의 참전과 희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정확한 기록도 없고 또 제대로 음, 보상도 되지 않고 추모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출발점이라고 경주교육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권대영 경주교육장은 이번 전시회가 학도병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 경험을 넘어서 시대적 의미로 연결이 되고 또 그래서 평화와 인권, 통일이라는 문제의식이 발현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이 전시회에 대해서 밝히게 됐습니다. 이 전시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학도병들의 일제강점기 및 또 광복 이후의 학창시절 그리고 전쟁에 참전한 순간들 이런 다양한 기록물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 이 전시회를 앞두고 지난 주말 22일하고 23일 이틀 동안에는 이 학도병을 다룬 영화 세 편도 음, 경주문화관 1918 광장에서 그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주 학도병 기록물 전시회 소식이었고요. 경주시가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사실상 결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교부 산하에 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날 이 경주가 그 국가 및 지역 발전의 기여도라든가 문화 관광 자원 이런 다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했다라면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로 음, 다수결로 결정을 했고 네, 그래서 이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개최 도시로 이 경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준비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표현 대신 사실상 결정됐다는 표현을 할 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그래서 지금 경주시에서는 좀 축제 분위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준비위원회가 이게 외교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부처 그 차관들로 구성이 돼 음,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선정위원 전문가들이 결정한 선정위원회 결정을 준비위원회가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는 벌써부터 그 축하 현수막이 좋게 한 수백 장은 내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네, 내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은 경주시가 또 한 번 이렇게 좀 국제적인 음,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 전환희 시장의 경우에는 이 선정위원회 결정 직후에 자신 SNS에 경쟁 도시들이 대개 그 인천이나 제주시가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였던 점을 들어서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릴 만큼 음, 불리한 여건이었는데 경주가 이렇게 승리할 네, 할 수 있었던 것은 온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지지해 주신 덕분이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요.
그래서 뭐 잘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오늘이나 내일쯤 이 외교부 장관의 위원장인 개최도시 준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의결을 하면 네. 또 뭐 경주시나 경상북도에서 공식적으로 향후의 준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에이펙 유치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은 박목월 시인의 미공개 작품이 독립목을 문화권에서 상설 전시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박무월 선생의 미발표시 그 9편의 원본 스캔본을 이 독립목물문화관이 공개한 바가 있는데 이때 그 많은 시민들,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면서 그 한 편의 미발표작 한 편을 더 추가해서 총 10편의 작품을 음. 이 독립목물문화관에서 상설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전시되는 총 10편의 작품은 뭐 박목월 시인의 그 미발표 작품, 구두, 우감, 입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의 그 10편이 공개가 되고 또 네. 추가로 공개되는 시 제목이 계리의 노래라는 시인데 이 조국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의 음. 연작 시인데 박목월 시인 그러면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서정 시인으로 알려져 있던 분인데 네. 이런 뭐 조국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연작 시도 발표가 되어서 음. 그 박목월 생의 새로운 어떤 문학적 단면도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응로 화백 작품이 경주에서 전시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영로 화백의 탄생 12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라고 하는데요. 네. 6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경주 솔구미술관에서 그 소산 박대성 화백과의 교류전 형식으로 이영로 화백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서양화 드로잉 조각 뭐 총 40여 점 작품을 이 솔구미술관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 작년에 그 경제 스포하고 홍성군이 서로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이번에 작년에는 그 박대성 화백 전시회를 홍성군에서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교류전 2차 전시로 이 경주에서 이영로 화백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것인데 이영로 화백은 동아시아의 서화라는 양식을 바탕으로 추상이라는 당시 세계 미술사의 흐름을 수용해서 자신만의 미술 세계를 창조한 한국 현대미술사의 거장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번 네. 전시회 멀리 안 가고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 황성공원 물놀이장 등이 시민들의 더위를 식혀줄 수영장 여러 곳 개장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황성공원 물놀이장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을 하는데 이건 무엇보다 무료로 경주시가 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 여름철에만 개설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네. 매주 이 기간 월요일은 뭐 시설 청소나 보수 작업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 이용 대상이 초등학생까지만 만 3살 이상 네. 초등학생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뭐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서 음. 동시입장 인원 200명으로 제한해서 안전사고라든가 뭐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하고 있고요. 이 황성공원 물놀이장은 2019년에 개장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에는 운영을 안 했고 네. 운영하는 해에는 짧은 기간에 매년 한 1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만큼 매우 이렇게 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런 물놀이장입니다. 네. 무료라는 점도 뭐 매우 또 중요하겠죠. 네. 정말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네, 외에 네. 또 화랑마을 문무 야외 수영장도 개장한다고요? 예, 이것도 뭐 경주시가 운영하는 화랑마을에 그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요. 이게 이름이 문무 야외 수영장이라고 해서 네. 7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청소년 3,000원, 성인 4,000원 입장료가 있고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 운영 중간에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뭐 그 경비를 위해서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기도 하고요. 네. 화랑마을 수영장도 2019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여름철에만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